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럼 인공지능이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게 이제 많이 논의가 되죠. 서초동학 우라의 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민진 변호사님하고 마블 히어로 형량 티어리스트, 감옥에 가장 오래갈 히어로는 누구인가. 이민진 변호사 오늘 마블 전문가로 나오셨네요. 그쵸. 네. 제가 또 전문 네,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엔터 전문으로 나오셨다가 이번엔 마블 전문으로 나오셨습니다. 마블 원래 좋아하세요? 마블 좋아하죠. 저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한 번에 몰아봤어요.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 일단 캐릭터가 너무 많고 그 캐릭터마다 사연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세계관들이 다 같은 평면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캡틴 아메리카 같으면 막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탄생했던 것 같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막 그냥 외계에서 막 날아온 것 같고 이 사람들 어떻게 같이 모이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왜 좋아하세요, 마블을?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 나 이렇게 정신없는데?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캐릭터들의 특성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게 딱 세계관이 엮였을 때 그 쾌감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티어리스트를 진행해 보는데요. 이제 오늘의 기준은 형량입니다. 이 마블 히어로들이 되게 지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뭐 되게 많은 일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또 범죄를 수반해서 저지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감옥에 오래 갈 거냐 이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마블 히어로의 형량 티어리스트를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요? 없죠. 그 사실 저도 마블 보면서 맨날 생각했던 게 내가 저 히어로 중에 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마블이 때려부신 건물 부스러기를 맞고 난 죽는 시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너무 많은 건물을 부수잖아. 그러니까요. 다 부셔요. 도시 다리도 부수고 뭐 배도 부수고 도시 뭐 하나 날아가고 비행기도 부수고 많은 피해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딴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매기 전에 이게 워낙 방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니까 몇 가지 좀 전제를 두고 이야기할 건데 좀 이야기해 주시죠. 원작 만화를 제외하고 오로지 그 마블 영화 세계관으로만 진행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게 우주에서 일어난 일, 뭐 가오갤 같은 거는 우주 배경이거든요. 그런 걸 배경으로 다 합치면 너무 많아져서 지구에서 일어난 우리 삶에 약간 좀 가까운 지구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피부에 와닿네요. 피부에 와닿는 거. 그런 걸로만 축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이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점. 그리고 티어는 이제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사형은 일단 S, 그리고 무기징역은 A, 그다음에 징역 10년을 초과하는 건 B, 징역 10년 이하는 C, 그다음에 벌금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D, 그다음에 무죄는 E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티어리스트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밑에 히어로들이 쫙 나와 있어요. 와, 진짜 많네요. 뭐 헐크, 아이언맨, 완다, 닥터 스트레인지, 워머신, 로키, 타노스, 기모라, 그루트. 가모라입니다. 가모라? 저희는 일단 타노스까지만 한번 네, 해볼까요? 오늘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타노스까지. 먼저 저희가 헐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장면 아시나요? 이게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 영화 장면이거든요. 이게 간단히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헐크가 아이언맨이랑 같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둘 다 과학자니까 AI를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 AI가 너무 뛰어나서 스스로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울트론이라는 빌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울트론이 이제 완다라고 그 염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정신을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완다를 통해서 이 헐크를 정신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헐크가 그 정신 조정을 당해서 이제 미쳐 날뛴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풍비박산을 내죠. 그래서 큰 소리로 막 도로에 뛰어들어서 뭐 주변에 있는 차를 경찰차로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진짜 많은 건물들이 손상됐고 인명피해, 뭐 사상자까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사상자면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그쵸, 사람이 죽기도 한 거죠. 거의 막 도시가 풍비박산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의 특성은 헐크는 정신지배를 당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법적으로 말할 때는 심신상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범죄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 큰 요건이 있는 건데 하나는 구성 요건에 해당돼야 되고 전형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돼야 돼요. 뭐 살해 행위를 하든지 뭐 절도 행위를 하든지 그런 거에 해당되면 이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거기에 해당되지만 때로는 위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정당 방위라든지 아니면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 행위 같지만 군인이 전투 중에 죽이면 이제 정당 행위가 되잖아요. 그건 이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런 사유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걸 다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책임이 있는지를 봐요. 구성 요건이나 위법성은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 논하는 건데 책임은 이제 범죄자에 대한 거예요. 범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데요. 우리가 형사처벌을 한다는 거는 법적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책임질 능력이 있는 걸 전제로 묻는 거예요. 만약에 뭐 2살짜리, 3살짜리가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 해도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책임지려면은 자기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세상에 이게 뭐가 뭔지 알고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또 그게 규범적으로 이게 위법하고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 정신지배를 헐크가 당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행동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책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심신상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말 100%다 정신조종을 당해서 이렇게 한 거라면은 무죄가 날 수 있겠네요. 헐크는 2가 되나요? 티어 2가 무죄. 되나요? 예.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여론의 암제 지탄을 받았을 거예요. 이 무죄 판결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판사 누구냐, 판사 완전 재판부. 죽었을 거예요. 여론이 헐크가 돼가지고. 이때 아이언맨도 또 보셔야 돼요. 이 네. 아이언맨이 네. 난동 부리는 헐크를 잡기 위해서 네네. 저 헐크버스터라는 걸 사용한 거예요. 생긴 거 헐크버스터? 있죠. 네, 헐크를 이제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한 걸 이제 만든 거죠. 평소 갑옷이 아니라 아니에요. 아이언맨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헐크를 위한 거가? 헐크만하게 만든 거예요. 어. 근데 얘를 잡으려다가 아이언맨도 똑같이 도시를 이제 난리나게 한 거죠. 인명피해도 발생시키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쨌든 남을 위해서 세상을 구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긴급 피난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급 피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이 그 차에 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밀쳐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상해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제 긴급 피난으로 그쵸.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거죠. 근데 좀 과하지 과하게 않아요? 적당히 좀 피해를 클 수도 있는데 차에 치이는 걸 막으려고 냅다 밀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긴급 피난이 인정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큰 위해를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차에 치였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는 사실 근데 현실에서는 과잉 피난이겠죠. 근데 아이언맨이 지금 여기서 한 게 이것뿐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무기를 제조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 엄청 세단 말이에요. 전혀 국가의 허가를 당연히 받지 그쵸, 않았겠죠. 그쵸. 예, 예. 그러니까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렇게 불법 무기 제조하고 심지어 사용한 거. 그렇죠. 아이언맨은 무기를 너무 많이 제조했잖아요. 네, 그 무기를 제조할 때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무기를 허가받지 않고 막 제조하면요 3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또 상습범의 경우는 2분의 1이 가중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상습범이잖아. 무기를 그래서 맨날 만들잖아요. 맨날 만들잖아. 맨날 지금 제조하고. 더 큰 거 만들었던 거 아니야 지금 이제. 그 심지어 이 헐크 사람은 때문에. 제조도 했지, 소지도 했지, 사용도 그러니까 했지. 불법 무기를 제조하는 게 제일 큰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습범이니까 2분의 1 가중이니까 15년에서 뭐 7년 5개월이 더 가중, 22년, 22.5년. 이거 때려 부신 헐크는 무죄고 이거 막으려다가 그러니까 그렇죠. 무기 만드는 그럼 이제 좀 억울한 거죠. 22.5년 좀 평생 이게 써봐야 좀 돼. 억울하니까 이럴 때 이제 변호사가 좀 억울한 걸 좀 풀어주는 그죠.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한테 오면 되죠. 예문정의 파트너.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이언맨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또 세상에. 그러니까 끝이 없어. 얘 하늘도 날잖아요. 어. 이거 하늘 멋대로 비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허가 받아야죠. 이게 그 초경량 비행 장치로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항공안전법에 보면은 초경량 비행장치라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해가지고 또 조종사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는데 이건 이제 뭐 이것하고 비행하는 거잖아요. 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겁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량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티어 몇인가요? 무기징역까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지구를 위해서 뭘 좀 해준 게 있으니까 좀 감형한다 해서 해도 거의 20년 거의 10년대 후반? 예, 그렇게 채울 거니까 티어가 B 정도 되겠죠. 근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또 있어. 울트론 얘가 만들었잖아요. 맞아. 재정을 울트론은- 책임 없나요? 울트론은 그 헐크도 과학자라면서요. 그죠. 헐크랑 얘가 브루스 배너. 같이 했잖아. 그쵸.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럼 인공지능이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게 이제 많이 논의가 되죠. 인공지능이 막 발전하면서 사회에서는 이제 여기 누구 책임이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률가들의 답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해요. 이제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을 나눠가지고 강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 인공지능 자체가 인격을 가지고 그게 나중에 법 시스템 안에서 인격이 인정될 때 그 강인공지능이고 지금 아직 기술적으로 탄생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약인공지능은 사람이 그냥 만든 물건 같은 거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으로 물건
만든 사람이 그 제조물이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 그냥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둘이 같이 만들었으니까 공동으로 이제 책임을 연대 책임을 할 텐데. 근데 강인공지능이라는 거잖아요. 강인공지능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미래에 강인공지능이 법 시스템상 법 인격이 인정돼야 그 강인공지능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책임을 인정하려면 법적 주체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만 법적 책임이었거든요. 사람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었잖아요. 지금 한 150년 전까지는. 150년 전부터 법인이 탄생한 거예요. 법인이라는 게 탄생해서 우리가 회사도 만들고 그래서 엄청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책임이 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실패하면 그 법인의 재산으로 다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법인이 이제 우리가 법체계에 들어와서 우리 많은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됐는데 이제 강인공지능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또 다른 논의가 되는 거죠. 근데 강인공지능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거는 결국 무슨 책임을 진다는 그쵸. 거죠? 들어가 살 거예요? 맞아. 걔가 뭐 상처를 받는 그러니까. 들어가 살면? 그럼 예를 들면 사형이 있을 수 있겠지. 강인공지능은 없애버리는 거지. 근데 인공지능은 삭제해버리는 아픔을 거지. 못 느끼잖아요. 고통을 주려고 사형을 하는 건 아니잖아.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건 전근대적인 생각이잖아. 지금 제가 지금 전근대적인 처벌은 전부 다 신체형이라서 신체에 고통을 주려고 막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자유형으로 뽑는 거라고 넘어가지고 하시네요. 전기 충격하면 댓글 된대요. 전기 뽑는 거지. 코드 뽑는 거야. 코드 뽑아서 아예 없애니까 그걸 삭제하는 거고. 근데 뭔가 법감정에 맞지 않아요. 근데 사형이야 그렇게 그 코드 뽑고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겠지만 징역. 징역형은 걔는 안 괴롭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10년 동안 구동을 못 하는 거 아니면 그동안에 있던 데이터를 80% 삭제하는 거야. 그럼 교화가 되겠네요. 교환가? 교화를 약간 이제 덜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핵심 억지로 능력을 교환을 하는 몇 개 거죠. 없애는 거야. 핵심 능력을. 멀티탭을 껐다 켰다 하면 된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헐크도 지금 제조물 책임을 지면 티어가 D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민사상 책임으로. 아 그러네. D로 그래 가고 얘는 너무 앉기에는 좀 그래. 그죠? 너무 부순 게 많은데 그죠? 그 다음에 아이언맨은 B. B. 얘는 징역 한 20년 나올 것 같아. 죄명도 여러 개 있고. 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넘어갑시다. 네. 완다로 한번 넘어가. 완다. 눈이 진짜 시뻘겋네. 이게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 너무 올드하시는 얘기 아닌가요? 마블의 전설의 고향이라뇨. 이 스칼렛 위치거든요. 아까 그 헐크를 조정한 그 염력을 쓰는 히어로예요. 예. 근데 이제 헐크가 도시를 이렇게 때려 부숴도 일단 심신상실이라는 걸 이유로 그렇죠. 지금 전혀 뭐 무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완다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나중에 뒤에 있는 사람은 교사로 처벌하든지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은 훨씬 정범으로 세게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지만 거의 정범처럼 처벌하는 게 이제 우리 간접 정범이라고, 직접 정범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정범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있거든요. 형법의 34조에. 그러니까 그 간접 정범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완다는 간접 정범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을 죽인 진짜 정범이 되는 거네요? 정범이죠. 그러니까 정범의 예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죠. 그럼 티어 몇으로 하실 건가요? 그럼 이거 완전 살인이에요. 그러면 사형인가요? 사형. 완전 사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죠. 이 장면 아시나요? 뭐 낙지인가요? 문어지 문어. 뭐 그렇죠. 그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나온 장면인데요. 그 도심에 나타난 괴물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제 버스와 다수의 차량에 이제 피해가 발생한 거죠. 도시를 많이 부쉈다는 거네. 그래서 뭐 차도 부수고 버스도 부수고 한 거네, 그죠? 이것도 결국 긴급 피난 아닐까요? 이제 차 안에 저 사람이 있고 이러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예 처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티어 D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토르예요. 네. 토르도 다 비슷하죠? 토르가 이렇게 회오리를 만든 거예요. 저 망치로. 적들을 없애려고 회오리를 만들어서 빨아 올린 건데 다수의 차량들이 이제 같이 빨려 들어간 거죠. 들어갔구나. 그럼 이 경우도 그 긴급 피난을 인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토르도 그래. 미사상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이제 앤트맨이에요. 이 장면이 그 11호에서 어벤져스의 이제 활동이 이제 너무 인명피해를 많이 준 거예요. 여태까지 봤을 때처럼. 그래서 이제 이 유엔에서 어벤져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소코비아 협정을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 소코비아 협정이 이제 117개 국가의 감시를 받고 이제 유엔의 통제를 받아서 유엔의 허가와 이제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경단처럼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어디에 소속으로 이제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유엔 소속에 이제 반대하는 캡틴 아메리카 팀이 있었고 이걸 찬성하는 아이언맨 팀이 있었어요. 아이언맨이 아까 그렇게 때려부시고 좀 반성했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이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앤트맨이 이 비행기 이착륙장에서
비행기를 그냥 부셔서 이걸 던졌거든요, 이 날개를. 항공기 파손죄가 될 것 같아요. 항공기를 부쉈잖아요, 그죠? 항공보안법. 예, 항공보안법. 항공에 관해서는 항공보안법이 있고 항공안전법이 있어요. 근데 두 개가 겹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항공기를 파손하는 경우에 운항 중인 항공기를 파손하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진짜 돼 있어요. 크죠? 이게 운항 중이에요, 근데? 이건 운항 중 아니에요? 운항 중이 아니면 계류 중인 항공기를 파손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렇죠. 지금 계류 중인 거네요. 계류 중이라는 건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 정착해서 이렇게 묶여 묶여 있는 거죠. 원래 그 계류라는 말은 배에 쓰는 거거든요. 배에 쓰는 용어들을 항공기가 나오면서 많이 갖다 썼어요. 그럼 운항 중이라는 게 그러면 언제를 운항 중으로 보나요?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착륙해서 문을 열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다 운항 중인 거예요. 그죠. 하늘에 안 떠 있어도 이 활주로를 쭉 이동할 때 막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 닫고 일단 출발하는 순간 그때부터 운항이에요. 옛날에 뭐 땅콩 회항 사건도 아마 그게 운항이었을 거고. 그래서 착륙했을 때도 이제 땅에 와서 쭉 내려서 우리가 딱 멈추고 그런데 아직 문이 안 열렸어. 그 아직 운항 중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항공 시설도 파괴했잖아요. 그렇죠. 이착륙장 공항. 뭐 이런 데 부셨죠. 다 항공 시설을 파괴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가중 처벌이 됩니다. 이게 공항이라는 공간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사형까지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항공안전법에는 운행 중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있는지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를 항행 중에 추락, 전복, 파괴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동의 징역 이런 거죠. 근데 여기는 뭐 사람 없겠죠? 사람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영리하네. 법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약간 일부러 노렸다. 네, 그렇죠. 약간 침착맨적인 약간 10년 이하의 징역이죠. 왜냐면 항공시설 파괴했으니까. 아, 그렇죠. C가 처음이네요, 그죠? 앤트맨 C. 네, 10년이야. 네, 10년이요. 캡틴 아메리카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럽시다. 이 캡틴 아메리카 편에서 섰던 이 반대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는 반정부 편이었죠. 그쵸. 근데 얘네가 이제 잡혀갔단 말이에요. 네. 그 수감이 되고 캡틴 아메리카는 잡히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감옥을 지키던 그 군인들을 이제 무력화시키고 캡틴 아메리카가 다 구해줘요. 얘네를 해서 빼내서 도망치는 거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도망가면 얘네 신창호처럼 탈옥한 거지. 그쵸, 그럼 탈옥한 그게 거죠. 도주죄죠, 도주죄. 도주를 도와준 사람, 그 문을 열어주고 막 하는 사람이 이제 도주 원조죄가 되는데 원래는 도주 원조라 그러면 약간 도주를 도와주는, 약간 방조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방조범은 본범보다 형이 처벌이 약하죠. 낮아요. 근데 이건 도주죄는 희한하게 본범이 더 약해요. 도주죄는 1년 이하고 징역 1년 이하고 도주 원조죄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왜 나요. 그런지 알아요? 약간 사람 본성이 자유를 속박당하는 걸 싫어하고 음. 이걸 탈출하려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비롯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실제로 도주죄를 형사처벌 안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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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자마자 싶어. 퇴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되게 퇴근하고 많잖아. 집 인간의 가면서 본성인가? 나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벌써 퇴근하고 싶다. 그거 도주죄잖아. 그거 중간에 나가는 그쵸. 거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네요. 도주 티어 원조죄. C로, 티어 C로. 그리고 나머지 도망간 사람들은 도주죄에서 다 1년으로 이제 1년 이하의 되는 징역인데 거죠. 오늘 이제 뭐 여기에 담진 않았어요. 피고인은 아니니까. 네. 다음으로 블랙팬서를 한번 가볼까요? 네, 블랙팬서. 블랙팬서는 이 도망친 애들을 자기 나라에 숨겨줘요. 왕이야? 이 와칸다라는 왕국의 왕이에요. 이 와칸다가 겉으로 봤을 땐 진짜 완전 못 사는 나라 같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최첨단 기술로 이 나라를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뚫고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최첨단 네, 그런 데가 나와요. 세상이 열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만든 기술로 갑옷을 만들어서 그게 블랙팬서예요. 그 왕이면 돈 많겠는데? 그렇죠. 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처벌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는 왕이잖아.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 숨겨. 주권 침해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왕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오라고 할 수가 없거든. 그쵸.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거야. 예를 들면 푸틴 같으면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완전 사형시켜야지.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 각 나라가 다 주권이 대등하게 있는 거고 권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죄죠 뭐. 무죄는 아니지만 무죄에 준하는 그쵸. 처벌할 수 없는 어떤 첫 무죄예요. 첫 무죄.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알지? 스파이더맨 이 장면이 전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한 장면인데요. 스파이더맨이 이제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작전 같은데 약간 빠지라고 이제 아이언맨이 그러는데 스파이더맨이 혼자서 자기가 범인을 잡겠다고 이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서 악당이랑 싸우다가 악당이 이제 무기를 딱 쏜 거예요, 얘한테. 근데 얘가 이제 잘못
오작동을 시킨 거죠, 무기를. 그래서 배가 갈라진 거예요, 반으로. 무기를 자기가 오작동 시켰구나. 그래서 이걸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거미줄로 잡아놓은 건데 나중에 이제 아이언맨이 와서 도와주거든요, 붙여주거든요. 근데 일단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배를 반으로 갈랐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물을 파손하면 뭐 재물 손괴죄인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 파괴죄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있을 때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 많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고의는 아니잖아. 오작동으로 과실을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과실범이 이루어질 수 있죠. 과실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너무 팍 주는 거 아닌가요? 과실이기에는 배를 반으로 갈랐는데요? 근데 오작동했다며. 그 악당의 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쵸. 그리고 자기가 붙였잖아, 다시. 정상창조업 좀 해가지고. 그리고 얘 무단으로 선박 침입했잖아요. 그렇지. 선박 침해함. 선박 침입죄는 주거 침입죄하고 똑같은 조문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부순 거보다 선박을 침입한 거 자체가 더 세죠. 더 세죠. 댓글에 청소년인 경우에는 감형 없나요? 아, 얘 몇 살이죠? 15살. 얘 15살. 그렇죠, 그렇죠. 원래 14살 미만인 경우에 형사처벌 면제잖아요. 지금 어리니까 조금 감형을 할 수 있죠. 스파이더맨이 거미줄 뿌린 다음에 회수하는 걸 못 봤으니까 경범죄 처벌 안 되냐고 하는데요. 근데 거미줄을 막 이렇게 문에다가 다 써버리면은 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손괴죄인데? 근데 단 한 번도 회수를 한 적이 없어요. 얘 진짜 막 척척 뿌리고 다니는데. 뿌리고 가는데? 네. 온갖 데 상습범이에요. 쓰레기 계속 버리고 하는 동안에. 거의 껌 뱉은 거죠. 큰 껌. 큰 껌 뱉은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스파이더맨은 티어 D로 할까요? 티어 D로 합시다. D가 맞네요. 이러니까 형량이 낮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이렇게 벌금이나 손해배상이나 이런저런 거 좀 고려해주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다음은 워머신이에요. 워머신은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공군 소속 중령이에요. 아,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약간 이용해서 이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 하는 이제 불법 행위를 좀 숨겨주는 거예요. 그중 하나는 이제 테러리스트를 사살했거든요, 아이언맨이. 아이언맨 1에서. 근데 이제 그때 기자회견에서 훈련 중 사고였다. 이렇게 브리핑을 그냥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네. 거짓 브리핑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아이언맨이 공중비행 테스트를 했어요. 처음으로 자기가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고 나서. 그때 이제 통제실에서 이거 이상비행 물체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걸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거 훈련 중이라고 저지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기자들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범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는 보고를 제대로 못하게 한 거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죠. 근데 그 공무집행의 방해의 수단이라는 거는 위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속이는 걸. 그러니까 폭행 협박으로 방해할 수도 있지만 위계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인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5년 이하의 징역이죠. 로키예요. 아이언맨과 함께 제최. 이민진 변호사 제일 좋아하는 로키. 이 로키는 장난의 신이에요. 그 아스가르드라는 신 왕국 같은 데가 있거든요. 형이 토르예요. 토르의 이복 동생 같은 건데 토르한테 항상 밀려서 맨날 자기가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아스가르드를 통치하고 싶어하는 야욕이 가득 찬 사람인데 어떻게든 뭐 통치를 하고 싶으니까 지구를 침략하는데 그때 타노스라는 그 대형 빌런의 대형 군대를 빌려서 지구를 이제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 도심에 거대한 포털을 열고 이제 외계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지구에 온 거죠. 그래서 다 이제 막 무차별적으로 사살을 하는 거예요. 막 죽이고. 그쵸. 근데 이거는 완전히 뭔가 침략을 한 거잖아. 침략을 한 거니까 이제 그 자체가 침략 범죄, 전쟁법의 그 crimes of aggression이라고 침략 범죄를 저지른 거죠. 뭐 아주 심각한 범죄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국가 간에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되 전쟁 수칙을 좀 지키고 뭐 포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뭐 제네바 협약을 지켜야 된다는 등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지. 그게 위법이면 위법이었던 거지. 전쟁 자체가 위법은 아니었고 다만 전쟁의 정의로운 전쟁과 정의롭지 않은 전쟁이 있다 뭐 이런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뿐인데 20세기 중반에 와서 유엔 체제가 확립되고는 전쟁 자체, 무력 사용 자체 국제적인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를 이제 금지했어요. 법적으로, 국제법이 처음으로.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두 가지만 합법인데 하나가 자위권 행사. 그러니까 러시아도 계속 자기가 자위권 행사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자위권 행사처럼 보이려고 어떤 사실을 많이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유엔이 직접 움직일 때, 유엔 피스키핑 오퍼레이션.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어벤져스도 유엔 밑에 넣어가지고. 그쵸. 그렇게 무력을 활용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빼고는 다 이제 위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로키가 저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침입했을 때 저게 막 자위권 행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침략한 거죠. 침략이니까 그런 침략 범죄고 우리 용납할 수 없는 거지. 그 자체가 범죄고. 로키는 진짜 이거는 사형이지 뭐. 이것도. 아까 워머신이 저희가 티어 C로 했죠. 그리고 로키가 사형. 사형. 이제 다음 마지막 끝판왕. 그치. 타노스. 타노스가 약간 끝판왕 빌런 같은 존재인데 그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그 우주의 약간 창조신과 같은 존재들의 권능이 다 모여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6개. 각각 다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다 모은 거예요, 타노스가. 손가락 튕기는 건 아시죠? 손가락 튕기는 거 아세요? 몰라? 이건 정말 아셔야 되는 건데. 네. 이거? 네. 이렇게 보시면은 6개의 스톤을 담은 장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딱 튕기는 순간 생명체 반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 제노사이드지. 그러니까 이걸 집단 살해. 그쵸. 인종이든 성별이든 어떤 이유로 집단 살해를 하는 경우에 이제 제노사이드죠. 저는 이제 2014년부터 15년까지 그 유고 전범 재판소에서 재판을 했는데, 저는 이제 재판관이 아니고 재판관님들 밑에 재판 연구관들 한 10명 정도가 세계 각국에서 온 재판 연구관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4분의 재판관을 모시면서 일을 했는데, 거기 이제 그중에 이제 한 분이 또 우리 한국인 권오건 재판관님이시고, 근데 그 재판이 딱 한 건을 재판했어요. 6년 동안. 그게 카라지치라는 보스니아 안에서 세르비아계 리더인, 원래 정신과 의사였는데 정치적 리더가 돼서 내전을 거의 주도했던, 그래서 인종 청소라고 에스닉 클렌징이라고 상대편 무슬림이나 그런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자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씨를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고 안에 한 1000명씩 넣어놓고 수류탄 터뜨려 죽이거나, 아니면 뭐 50명 정도 들어갈 교실에 500명 밀어넣고 한여름에, 그 다음에 문을 잠가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줘. 그럼 막 소변이 차올라가지고 그 사람들 막 소변 먹고 막 죽어가. 한 20만이 죽었어요. 그게 바로 90년대 일어난 거거든. 이게 지금 유럽에서, 다른 무슨 미개한 지역도 아니고 유럽에서 저거 막 100년 전, 200년 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90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가서 맨날 기록을 보는데, 우리가 한국에서도 살인죄 뭐 한 10몇 건 했나? 그 정도인데, 거기서는 맨날 보는 게 시체 더미, 막 시체 막 기만큼 포크레인으로 발굴해가지고 그거 막 뼈랑 다 맞춰야 되거든. 이렇게 뭐 몇 명 죽었는지 세야 되니까. 팔이 몇 개고 다리가 몇 개고 이러면서 그런 거 맨날 하는 거예요. 그게 제너사이드를 재판하니까. 진짜 정신이 피폐해지겠어요. 그렇죠. 거의 타노스가 놀랍지 않은 수준이네요. 실제 일어나는 상황에 비교해보면. 그런 일들이 나는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우리나라도 되게 막 진영 나누고 뭐 나누고 뭐가 다 그룹핑을 하잖아, 자꾸. 그러니까 그게 엄청 위험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한번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거 되게 조심하거든. 내 옛날에 유럽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깜짝 저 사람들은 저 나라 사람들 되게 머리 좋은 것 같아요. 그랬다가 한번 스웨덴 사람한테 끌려가가지고 되게 좋게 타이르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어느 나라 사람이 머리 좋다 안 좋는 거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은 열등하다는 거고, 그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 타노스는 고통을 안 주고 죽였대요. 맞아요. 타노스는 고통이라도 안 줬다. 더 착하네. 진짜 얘는 누군가의 고통을 주려고 했던 목적보다는 진짜 자기가 이걸 없애야 인류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타노스는 이제 근데 완전히 뭐 제너사이드니까. 그쵸. 더블 S. 더블 S. 반이나 죽였으니까. 마블 그동안 좋아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본 적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막연히 그냥 뭐 부셨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누가 이렇게 형량을 영화 볼 때 나중에 방해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쟤 지금 형량 얼마지? 막 이러면서. 쟤 지금 선박 부셨다. 네, 오늘 이렇게 이민진 변호사, 마블 전문 이민진 변호사와 함께 마블 히어로 형량 티어 리스트를 해봤습니다. 감옥에 가장 오래 갈 히어로는 역시 타노스였고요. 저도 덕분에 마블 이제 좀 관심이 많이 가게 됐고요. 아마 진짜 이 끝나고 하나하나 좀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드게임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네, 로키 드라마까지. 로키 드라마랑 완다비전까지 봐주세요. 완다비전. 알겠습니다. 완다비전까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